한 달만 술 끊어도 나타나는 효과. 눈 딱 감고 한 달만 술을 끊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최근 톰 홀랜드가 한 인터뷰에서 1년 4개월째 금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늘 술에 취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애주가 황정민도 한 달간 술을 끊고 맑아진 피부 안색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성인의 간은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과음을 꾸준히 했다면 뇌와 간을 비롯한 신체 기관을 회복하는데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한 달간 술을 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 에너지업. 잦은 음주나 폭주는 지방간, 간염 등 간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하는 사람 중에서도 매일 마시는 사람에게 발병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요. 술을 마시면 반드시 금주 기간을 가져 간이 회복될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에 들어오던 알코올이 중단되면 간은 알코올 분해 대신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약 4주에서 6주 정도 금주하는 것만으로도 지방간 수치가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죠. 간은 해독 외에도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장기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간 기능이 향상되며 면역 기능, 호르몬 균형 유지 등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꿀잠 숙면 가능. 음주는 잠에 드는 입면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은 저하시킵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알파파 패턴을 증가시켜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하죠. 빨리 잠에 들 수 있지만 숙면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흡 관련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잠을 자는 동안 신체 장기들은 계속해 알코올 분해를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 회복하지 못하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더 편안하게 수면하며 컨디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지방 아웃. 잦은 음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한 경우도 많은데요. 술 자체 칼로리도 문제지만 함께 먹는 안주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 알코올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폭식과 야식을 부르죠. 반대로 술을 끊으면 폭식을 예방할 수 있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사 활동도 원활해져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다면 체중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술통 가고 꿀피부.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을 해 피부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체내 수분량이 감소해 피부를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들죠. 또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피부 염증을 악화시켜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끊는다면 체내수 분량을 지키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혈색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낮은 술안주 베스트 5. 열량 높은 소주, 맥주, 와인, 양주 마실 때 칼로리 걱정 안 할 수 있는 방법. 칼로리 낮은 술안주 알려드려요. 가족, 친척, 고향 친구 등 모임이 많은 긴긴 연휴.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방심했다간 금방 살이 불어나는 이 기간, 칼로리 걱정 안하고 술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하고 맛있는 저칼로리 안주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샐러드. 음식이 들어가는데 살이 안 찔 순 없죠. 게다가 술 자체만으로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혹독한 다이어터가 아닌 이상 술을 끊지 않고 체중을 감량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샐러드와 같이 워낙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면 살이 덜 찔 수는 있습니다. 단 각종 소스나 치즈, 찹곡류가 들어간 푸짐한 샐러드는 제외. 간단한 채소 샐러드의 경우 100kcal 정도에 해당됩니다. 입맛을 돋울 드레싱이 없어서 아쉽다면 사과 식초와 올리브유로 대체해보세요.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 생선구이. 생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밥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늘 환영받는 메뉴. 바로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입니다. 특유의 바다 비린내가 날아가 담백하고 짭조름하게 즐길 수 있어 고등어, 갈치, 삼치, 연어 어떤 생선 종류든 좋아요. 또한 칼로리 역시 다른 고기 안주들에 비해 월등히 낮아 술 좋아하는 다이어터에게 제격이랍니다. 고등어구이 기준 200kcal 내외입니다. 3. 과일. 자칫 많이 먹었다간 당류가 높아 살이 금방 찔 수 있는 과일. 의외로 방심하고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비타민이 많은 과일은 피부 미용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술안주로도 무심코 먹었다간 금방 체중계의 숫자가 높아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종류입니다.
사과, 오렌지, 멜론, 바나나, 블루베리 등은 식사 후 후식으로 술안주로 과일이 당길 때 참고해 두고 적당히 섭취해보세요. 4. 초밥.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도 탄수화물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양껏 먹지는 못해도 맛이라도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찾아 헤매죠. 그중 칼로리가 높지 않으면서 지겨운 식단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초밥입니다. 초밥에 들어가는 간이 든 밥 열량을 생각한다면 두 눈을 질끈 감아야 하겠지만 직접 만들어 먹어보세요. 이왕이면 칼로리가 낮은 연어나 광어를 추천합니다. 5. 두부. 그래도 씹는 맛이 필요할 때 좋은 콩으로 만든 담백한 두부 요리를 추천합니다. 양념이 과하지 않아도 맛있는 모두부만 먹어도 좋지만 유산균이 풍부한 두부김치나 두부조림, 두부구이 모두 좋아요.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두부 반찬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찌개 종류. 간이 세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 고구마 다이어트 간식 모음.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있는 가을 고구마.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오래 유지돼 다이어터에게 탁월한 음식이죠. 그냥 쪄먹어도 맛있지만 포슬포슬하고 달콤한 고구마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 4가지를 소개할게요. 고구마 마탕. 애주가 성시경이 알려주는 고구마 마탕 레시피. 1. 고구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뒤 키친타월 위에 올려 물기를 제거한다. 2. 기름이 170도에서 190도로 달궈지면 고구마를 넣고 7분 정도 튀겨준다. 3. 많이 뒤적거리지 말고 약간 딱딱한 상태가 되면 뒤집어주는 것이 포인트. 4. 튀김용으로 사용한 기름을 프라이팬에 붓고 설탕 5스푼을 넣어준다. 5. 약불로 설탕을 녹여준 뒤 고구마 버터를 넣어준다. 6. 마지막에 계피가루를 뿌리고 식히면 완성. 노설탕 노밀가루 고구마빵. 다이어트 중인 빵순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유튜버 뚝딱 레시피. 탄과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고구마빵으로 다이어트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뚝딱 완성되는 초간단 레시피.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1. 고구마를 썰어준다. 2. 물 100ml에 고구마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10분 돌린다. 3. 고구마만 건져 방망이로 으깬다. 4. 플레인 요거트 2스푼과 시나몬 파우더 1g 넣어준다. 5. 계란을 흰자 노른자 분리한 뒤 노른자만 반죽에 넣고 섞어준다. 6. 흰자로 머랭을 친 뒤 반죽에 머랭을 섞어준다. 7.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고 8분 돌려준다. 8. 토핑으로 시나몬 파우더와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면 완성. 고구마 에그슬럿. 찬 바람 불기 시작한 가을 날씨에 따뜻한 고구마 에그슬럿 한 입이면 몸도 마음도 녹을 것.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죠. 다이어트에도 좋은 유튜버 맘스레시피의 에그슬럿 레시피를 참고하세요. 1. 고구마 2개를 삶은 뒤 껍질을 벗겨준다. 2. 고구마를 잘 으깬 뒤 버터 1스푼과 소금 1꼬집을 넣어준다. 3. 용기에 으깬 고구마를 넣고 평평하게 펴준다. 4. 그 위에 피자 치즈를 올려주고 계란을 올린다. 5. 노른자에 구멍을 내고 파슬리를 뿌려준다. 6. 전자레인지에 약 4분 돌려주면 완성. 고구마 닭가슴구이. 닭 가슴살이 지겨운 다이어터라면 주목. 고구마와 반죽해 만든 고구마 닭가슴구이로 컵바속촉 다이어트 간식을 맛있게 즐겨보세요. 유튜버 레미의 맛이 알려주는 초간단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1. 잘게 썬 양배추, 닭가슴살 150g, 계란 2개, 고구마 100g, 후추 약간, 카레가루 1스푼을 믹서기에 함께 갈아준다. 2. 종이 포일에 기름을 살짝 바른 후 반죽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올려준다. 3. 반죽 위에 치즈를 깔아주고 반죽을 더 올려 치즈를 덮을 것. 4.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 밀가루 백미 아우트. 오트밀을 활용하는 5가지 방법. GI 지수가 낮은 데다가 섬유질, 단백질 등이 풍부해 다이어트식으로는 물론 건강식으로도 사랑받는 오트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될 때 참고하면 좋을만한 레시피들을 공유합니다. 든든한 한 끼로도 충분. 오트밀 야채 계란죽. 딱 10분이면 가능.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한 레시피. 오트밀을 활용해 죽을 만들어보세요. 계란, 양파, 당근, 쪽파, 버섯 등 냉장고 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재료들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재료를 따로 불리거나 볶을 필요 없이 냄비 하나로 완성하는 간편식이기도 하죠.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끓인 후 식감을 살리려 하거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야 하는 재료를 마지막에 넣어서 완성하는 것이 포인트. 1. 계란, 양파, 당근 쪽파 등 냉장고 속 야채들을 잘게 썰어 오트밀과 섞은 후 소금, 참기름 등으로 간을 합니다. 2. 다시마, 멸치 등 국물용 재료들까지 한 냄비에 넣어 끓여냅니다. 3.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버섯을 넣고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한 계란을 넣어 풀어줍니다. 4. 기호에 따라 잘게 썰은 브로콜리 등을 추가하면 완성. 비오는 날에 소주 안주로 오트밀전. 밀가루, 부침가루를 대체한 오트밀전. 일반 반죽보다는 다소 부치기 어렵지만 맛과 식감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특급 레시피죠. 오트밀을 밀가루 대신 활용할 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되직해지니 처음 반죽할 때 평소보다 농도를 묽게 조절하는 것이 팁이랍니다. 1. 믹서기에 넣어 갈아 가루화한 오트밀에 소금, 물을 넣고 반죽합니다. 2. 원하는 재료를 넣고 전 반죽을 만들거나 팬에 쪽파, 해물 믹스 등을 올린 후 반죽을 부어 굽는 방식으로 파전을 구워내면 오케이.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격. 밀가루 없는 치킨 랩. 다이어터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사랑받는 메뉴죠. 밀가루 섭취까지 줄이고 싶다면 오트밀을 활용해 직접 구워 만든 또띠아를 활용해보세요. 불 조절만 잘하면 의외로 실패 없이 잘 구워지는 데다가 은근 고소한 맛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반죽을 전날 미리 만들어두면 보다 손쉽게 또띠아를 구워낼 수 있답니다. 1. 오트밀에 물, 소금, 계란 등을 넣은 후 오트밀을 살짝 갈아준다는 느낌으로 믹서기를 활용해 반죽합니다. 2. 식용유를 살짝 두른 팬에 반죽을 넓게 편 후 약불로 구워 앞뒤로 익혀줍니다. 3. 닭가슴살, 상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취향에 맞는 재료와 소스를 넣고 말아냅니다. 빵순이를 위한 노밀가루 스콘, 오트밀 스콘. 어떤 순간에도 빵은 끊을 수 없는 빵순이들을 위한 노밀가루 스콘.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와 오트밀을 활용한 메뉴인데요. 오히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증폭돼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메뉴이기도 하죠. 라즈베리, 감귤 등 상큼한 잼과 잘 어울린답니다. 1. 앞착 기리 오트밀에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 설탕 또는 스테비아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2. 차가운 버터를 잘게 잘라 재료에 섞은 후 달걀을 풀어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3. 냉동실에서 약 20분가량 모양을 잡은 후 먹기 좋은 모양으로 잘라 오븐에 구워냅니다. 천천히 정성 들여 만들어낸 건강식 크리미 오트밀. 천천히 시간을 들여 만들어내는 크리미 오트밀은 오트밀을 부드러운 디저트처럼 즐길 수 있으면서도 오트밀이 지닌 건강한 효능을 극대화한 메뉴인데요. 바나나, 사과, 푸른 등을 넣고 계피가루를 살짝 더하면 향과 맛은 물론 식감까지 풍부한 이색 메뉴가 완성되죠. 1. 따뜻한 팬에 오트밀을 넣고 드라이 로스팅합니다. 2. 적당량의 찬물을 팬에 부어준 후 소금, 강황가루, 생강가루 등을 넣어 간을 합니다. 3. 찬물을 여러 번 넣어 끓이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한 후 손질해 놓은 과일들을 넣어 익혀줍니다. 4. 완성된 오트밀에 아몬드 밀크를 부어 마무리합니다. 파스타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착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5가지.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체내에 소화되고 나면 포도당으로 분해돼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쓰고 남은 포도당은 몸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체중 증가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분해 속도에 따라 어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탄수화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항성 전분. 건강에 이롭고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저항성 전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말 그대로 전분 중에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는 반항적 성질을 가진 전분을 저항성 전분이라 부릅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따라서 비만이나 당뇨병 개선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식품이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과 저항성 전분을 높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항성 전분이 많은 식품. 감자. 감자는 약 72%가 저항성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타민C 공급에 도움을 주며 지방, 콜레스테롤, 염분이 적어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 고구마. 고구마에 함유된 탄수화물 함량 절반 이상이 저항성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구워 먹으면 당 수치가 높아 다이어트 중이라면 쪄먹는 것을 추천해요. 버섯. 버섯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내 수분을 흡수해 대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떠다니는 유해 물질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게다가 유익균인 장내 미생물 증식을 강화하는 베타글루칸과 프럭토올리고당까지 풍부해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버섯은 밥에 넣거나 볶기, 굽기 등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바나나. 과일 중에는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노랗게 익을수록 저항성 전분 함량이 감소하니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체중 감량에 좋습니다. 귀리. 귀리는 100g에 약 3.6g의 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세포벽 때문에 소화에 저항하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요. 포만감도 뛰어나 밥에 넣어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죠. 공복 혈당 농도를 감소시켜 공복에도 좋고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귀리는 열을 가하는 것보다 전날 우유나 요거트에 담근 후 냉장 보관 후 섭취하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먹어야 저항성 전분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 외에도 호박, 콩, 당근, 샐러리, 사과, 베리류 등에도 저항성 전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높이는 방법. 섬유질 세포벽으로 인해 소화가 어려운 씨알류, 콩류, 통곡류를 섭취한다. 바나나, 옥수수, 콩류 등은 날 것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 많지만 숙성되면서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니 참고할 것. 감자, 파스타, 쌀 등은 조리 후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낮지만 식히면 다시 많아지니 차갑게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화학적으로 변형해 제조된 음식 섭취. 출산 후 11kg 감량한 한지의 다이어트 레시피. 한지의 출산 1년 만에 11kg을 감량하고 리즈 몸무게 갱신한 비결은? 임신 중 인생 최대 몸무게를 기록했다는 한지의. 하지만 출산 후 홈트와 식단만으로 11kg을 감량하고 현재는 임신 전 체중보다 5kg이 적게 나간다고 밝혔는데요. 육아를 병행하며 체중 감량을 성공한 비결로 엄격한 식단 관리를 꼽았습니다. 그녀의 다이어트 루틴과 최애 레시피를 확인해보세요. 저녁은 무조건 소식. 아침과 점심은 비교적 자유롭게 먹되 저녁 식사를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저녁 6시 전에 반드시 식사를 마치는 건 물론 양을 제한하기 위해 종지 그릇을 사용했는데요. 작은 종지 그릇에 소량의 밥과 반찬을 덜어 먹습니다. 너무 적은 양이 부담스럽다면 종지보다 여유로운 작은 첩시나 식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부 크림치즈. 그녀가 다이어트 중 가장 즐겨 먹은 메뉴는 바로 두부 크림치즈인데요. 대량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었다고 하네요. 이름은 두부 크림치즈이지만 사실은 두부와 캐슈너트만을 갈아 만든 메뉴로 치즈가 들어가지 않아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과 영양은 풍부해 다이어트 메뉴로 제격입니다. 특히 캐슈너트는 견과류 중 칼로리가 낮고 지방을 태워주는 성분을 함유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크림치즈보다 고소하고 부드러우니 크래커나 샐러드와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레시피. 1. 2시간 이상 물에 불린 캐슈너트를 준비한다. 2. 두부는 끓는 물에 1분 동안 데치고 채반에 걸러 물기를 빼준다. 3. 두부와 불린 캐슈너트를 1대1로 믹서기에 넣어간다. 4. 마무리로 레몬즙 2티스푼, 소금 1티스푼을 넣어 간을 더한다. 5. 깨끗하게 씻은 레몬 껍질을 갈아 올리면 향긋함이 업됩니다. 당근 라페. 당근 라페는 얇게 썬 당근을 절여 먹는 프랑스식 피클인데요. 당근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메뉴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한지의 당근 라페는 설탕 대신 꿀을, 상큼한 맛을 더하기 위해 오렌지즙을 더한 게 포인트. 당근 라페 역시 달콤 상큼한 맛 덕분에 샐러드나 샌드위치, 라이스 볼과 궁합이 좋습니다. 그녀처럼 대량으로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며 다양한 메뉴에 활용해보세요. 레시피. 1. 채칼을 사용해 당근을 가늘게 채 썬다. 2. 채 썬 당근에 굵은 소금을 넣고 10분간 절여 물기를 뺀다. 3. 숨이 죽으면 당근을 꽉 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4. 당근에 올리브오일 2티스푼, 소금 한 꼬집, 통후추 약간, 사과 식초 1티스푼, 카레 가루 2티스푼, 꿀 2티스푼, 오렌지 반 개의 즙을 넣고 섞는다. 라이스볼. 미리 만들어 놓은 두부 크림치즈와 당근 라페를 활용한 라이스볼도 한지의 최애 메뉴 중 하나. 쌀과 기리를 4대6 비율로 섞어 만든 밥에 당근 라페와 두부 크림치즈, 아보카도를 올려 라이스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브런치 카페 메뉴처럼 그럴싸하지만 칼로리와 영양 모두 꽉 잡은 식단이죠. 여기에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올려 매콤함을 살짝 더하거나 취향에 따라 술안, 야채 등을 더해 더욱 푸짐한 한 끼를 만들 수 있겠네요. 밀가루 백미 아우트. 오트밀을 활용하는 5가지 방법. GI 지수가 낮은 데다가 섬유질, 단백질 등이 풍부해
다이어트식으로는 물론 건강식으로도 사랑받는 오트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레시피들을 공유합니다. 든든한 한 끼로도 충분, 오트밀 야채 계란죽. 딱 10분이면 가능.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한 레시피. 오트밀을 활용해 죽을 만들어 보세요. 계란, 양파, 당근, 쪽파, 버섯 등 냉장고 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재료들만 있으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재료를 따로 불리거나 볶을 필요 없이 냄비 하나로 완성하는 간편식이기도 하죠.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끓인 후 식감을 살리려 하거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야 하는 재료를 마지막에 넣어서 완성하는 것이 포인트. 1. 계란, 양파, 당근, 쪽파 등 냉장고 속 야채들을 잘게 썰어 오트밀과 섞은 후 소금, 참기름 등으로 간을 합니다. 2. 다시마, 멸치 등 국물용 재료들까지 한 냄비에 넣어 끓여냅니다. 3.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버섯을 넣고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한 계란을 넣어 풀어줍니다. 4. 기호에 따라 잘게 썰은 브로콜리 등을 추가하면 완성. 비오는 날에 소주 안주로 오트밀전. 밀가루, 부침가루를 대체한 오트밀전. 일반 반죽보다는 다소 붙이기 어렵지만 맛과 식감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특급 레시피죠. 오트밀을 밀가루 대신 활용할 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되직해지니 처음 반죽할 때 평소보다 농도를 묽게 조절하는 것이 팁이랍니다. 1. 믹서기에 넣어 가루한 오트밀에 소금, 물을 넣고 반죽합니다. 2. 원하는 재료를 넣고 전 반죽을 만들거나 팬에 쪽파, 해물 믹스 등을 올린 후 반죽을 부어 굽는 방식으로 파전을 구워내면 오케이.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격. 밀가루 없는 치킨 랩. 원하는 식재료로 건강하게 만드는 또띠아 랩은 다이어터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사랑받는 메뉴죠. 밀가루 섭취까지 줄이고 싶다면 오트밀을 활용해 직접 구워 만든 또띠아를 활용해보세요. 불 조절만 잘하면 의외로 실패 없이 잘 구워지는 데다가 은근 고소한 맛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반죽을 전날 미리 만들어두면 보다 손쉽게 또띠아를 구워낼 수 있답니다. 1. 오트밀에 물, 소금, 계란 등을 넣은 후 오트밀을 살짝 갈아준다는 느낌으로 믹서기를 활용해 반죽합니다. 2. 식용유를 살짝 두른 팬에 반죽을 넓게 편 후 약불로 구워 앞뒤로 익혀줍니다. 3. 닭가슴살, 상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취향에 맞는 재료와 소스를 넣고 말아냅니다. 빵순이를 위한 노밀가루 스콘, 오트밀 스콘. 어떤 순간에도 빵은 끊을 수 없는 빵순이들을 위한 노밀가루 스콘.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와 오트밀을 활용한 메뉴인데요. 오히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증폭돼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메뉴이기도 하죠. 라즈베리, 감귤 등 상큼한 잼과 잘 어울린답니다. 1. 앞작 길이 오트밀에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 설탕, 오스테비아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2. 차가운 버터를 잘게 잘라 재료에 섞은 후 달걀을 풀어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3. 냉동실에서 약 20분가량 모양을 잡은 후 먹기 좋은 모양으로 잘라 오븐에 구워냅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만들어내는 크리미 오트밀은 오트밀을 부드러운 디저트처럼 즐길 수 있으면서도 오트밀이 지닌 건강한 효능을 극대화한 메뉴인데요. 바나나, 사과, 푸른 등을 넣고 계피가루를 살짝 더하면 향과 맛은 물론 식감까지 풍부한 이색 메뉴가 완성되죠. 1. 따뜻한 팬에 오트밀을 넣고 드라이 로스팅합니다. 2. 적당량의 찬물을 팬에 부어준 후 소금, 강황가루, 생강가루 등을 넣어 간을 합니다. 3. 찬물을 여러 번 넣어 끓이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한 후 손질해 놓은 과일들을 넣어 익혀줍니다. 4. 완성된 오트밀에 아몬드 밀크를 부어 마무리합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살 빠지는 알배추 다이어트 레시피. 겨울 알배추는 속이 꽉 차고 달콤함도 배가 됩니다. 맛과 포만감 모두 훌륭한 알배추 다이어트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오리배추찜. 레시피가 간단한 편이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포만감도 훌륭해 한 끼 식사 메뉴로 제격이죠. 주재료인 알배추와 숙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오리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체중 감량기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건강하고 담백한 맛의 채수 국물도 훌륭합니다. 재료: 알배추 열입, 훈제오리 150g, 쪽파, 숙주, 간장, 참치액, 생수, 들깨가루, 레몬즙, 올리브오일. 레시피: 1. 알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하고 훈제오리를 끓는 물에 가볍게 데쳐 나트륨과 기름을 씻겨낸다. 2. 간장 반큰술, 참치 액젓 반큰술, 생수 종이컵 반을 섞어 육수 소스를 만든다. 3. 냄비에 숙주, 배추, 오리고기, 쪽파를 겹겹이 쌓고 준비해둔 육수 소스를 고르게 뿌린다.
4. 중불에서 5분에서 8분 정도 끓인다. 5. 들깨가루와 레몬즙, 간장, 올리브오일을 각 한 큰술, 생수 2큰술 섞어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든다. 노 밀가루 배추전. 반찬으로 활용하기 좋은 배추전 레시피. 밀가루 대신 계란으로 배추와 숙주를 부쳐 탄수화물 걱정을 줄였어요. 담백한 맛이 특징이지만 중간중간 청양고추가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좋지만 막걸리와 함께한다면 칼로리 걱정을 줄인 다이어트 안주로도 손색 없겠죠? 재료: 알배추 5잎, 달걀 2알, 청양고추, 숙주, 소금, 오일, 간장, 식초, 고춧가루. 레시피 1. 알배추와 숙주, 청양고추를 얇게 채 썬다. 2. 깬 달걀에 소금 간을 하고 썰어둔 배추와 고추, 숙주를 넣고 섞는다. 3.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재료를 모두 부어 앞뒤로 붙여준다. 4. 간장 1큰술, 식초 1/3 큰술, 고춧가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배추말이 전골. 다이어트 중 따뜻한 국물 요리가 당길 땐 배추말이 전골을 추천합니다. 채소만 사용해 채식 메뉴를 만들 수도 있고 지방이 적은 소고기나 닭고기를 활용해 더욱 든든한 요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채소의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국물이 매력적인 메뉴죠. 간장이나 칠리 등 원하는 소스와 조합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으니 손님 맞이 레시피로도 추천합니다. 재료: 버섯, 당근, 부추, 어묵, 맛살 등 원하는 속 재료 3-4가지, 알배추, 소금, 액젓, 소스. 레시피 1. 원하는 속 재료를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 썰어둔다. 2. 적당한 크기로 잘라둔 배추를 끓는 물에 3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열을 식힌 뒤 가볍게 물기를 짠다. 3. 배추 데친 물에 육수 티백을 넣고 5분 정도 우리고 소금, 액젓으로 간을 맞춘다. 4. 배추에 속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 반으로 잘라준다. 5. 전골 냄비에 보기 좋게 깔아주고 육수를 냄비 3분의 1 정도만 채워 끓인다. 알배추 두부 만두. 배추로 두부소를 돌돌 말아낸 알배추 만두입니다. 취향에 따라 속 재료에 닭, 가슴살, 야채 등을 추가해도 좋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계란물을 묻혀 팬에 한 번 더 구워주면 바삭한 식감이 마치 군만두를 떠오르게 합니다. 속 재료를 바꿔가며 질리지 않는 다이어트 레시피로 활용해보세요. 재료: 알배추, 당근, 파 또는 부추, 부침용 두부. 레시피 1. 말기 좋은 알배추 겉잎을 2분간 찐 뒤 찬물에 담가 열기를 식히고 물기를 짠다. 2. 배추의 단단한 줄기 부분은 속재료로 사용하고 잎부분만 말이용으로 사용한다. 3. 원하는 속재료 야채와 배추 줄기 부분을 잘게 썰어 준비한다. 4. 팬에 올리브오일, 다진 마늘, 속 재료를 넣고 볶다가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두부를 함께 넣어 잘게 으깬다. 5. 으깬 두부와 속 재료를 센 불에 볶으며 수분감을 날리고 굴소스와 후추로 간을 한다. 6. 넓게 편 배춧잎에 단단하게 뭉친 두부소를 올려 돌돌 말아준다. 7. 계란물을 묻혀 팬에 한번 붙여낸다. 알배추 스테이크. SNS 인기 레시피 양배추 스테이크를 알배추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통으로 구워 소스만 올려주면 끝.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 양배추의 은은한 달큼함과 허브, 레몬의 향긋함이 잘 어우러져요. 배추를 매번 국 재료로만 활용했다면 이색적인 스테이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재료: 알배추, 허브, 우유, 생크림, 크림치즈, 잣, 소금, 후추, 레몬, 올리브유. 레시피 1. 알배추를 4등분해 자른다. 2. 허브를 잘게 다진다. 3. 우유와 생크림 1:1, 크림치즈 1스푼을 냄비에 넣고 끓이다. 소금 1꼬집, 후추, 잣, 허브, 레몬 제스트를 넣어 자작하게 졸인다. 4.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배추를 넣고 노릇하게 굽다가 소금, 후추 간을 한다. 구운 알배추를 접시에 올리고 만들어둔 소스, 레몬 제스트를 올려 완성한다. 향긋한 봄나물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 냉이부터 달래, 두릅까지. 봄내음 가득한 봄나물 3종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 팥보다 냉이가 많은 냉이 김밥 만들기. 어떤 재료를 넣어도 맛있는 음식이 김밥이라지만 향긋한 제철 나물이 더해지면 더욱 특별해지죠. 참기름, 깨 등으로 고소하게 간을 한 냉이 나물을 단순히 속재료로 활용하기보단 잘게 썰어 밥에 섞어 김밥을 말아내보세요. 그 향의 감도가 더욱 높아진답니다. 가벼운 간장 소스, 마요 소스와도 잘 어울릴 듯. 1. 흐르는 물에 4번 정도 털어 씻어낸 냉이를 살짝 데친 후 잘게 썰어 참기름, 소금 등으로 간을 한다. 2. 김밥용으로 간을 한 밥에 냉이를 섞어 냉이밥을 준비한다. 3.
잘게 채 썰어 소금에 절인 후 볶은 당근과 두툼하게 말아 길게 썰어낸 계란말이면 속재료 준비 끝. 4. 한 김 식힌 냉이밥을 김에 얇게 편 후 속재료를 넣고 꾹꾹 눌러 말면 오케이.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아우르는 된장소스 달래 파스타. 향긋한 달래와 구수한 된장의 조합은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할 궁극의 조합. 냉장고 속 재료들을 활용해 파스타를 만들어 보세요. 짭짤하면서도 구수하고 봄내음 가득한 파스타는 맥주 안주로도 제격이죠. 1. 된장, 올리고당, 맛술을 1대1대1로 잘 섞어둔다. 2.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껍게 채 썬 마늘을 약불에 볶아 향을 낸다. 3. 준비해둔 재료를 버섯, 베이컨 순서로 넣어 볶은 후 어느 정도 재료들이 익으면 면수 이국자와 만들어 놓은 된장 소스를 투척. 4. 파스타면과 달래를 동시에 넣고 잘 섞어가며 한 소끔 볶아낸다. 5. 마지막으로 버터 한 스푼을 녹여 풍미를 더해주면 완성. 고급스러운 안주로 제격 두릅 우삼겹말이. 두릅 나물을 보다 고급스러운 무드로 즐기고 싶다면 우삼겹과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밑간한 우삼겹에 데친 두릅을 말아 구워낸 후 짭짤한 간장 소스를 더하면 끝. 레시피는 심플하지만 맛과 비주얼은 고급 한정식집 반찬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죠. 1. 소금, 후추로 밑간한 우삼겹의 손질에 데친 두릅을 돌돌 말아낸다. 2. 기름을 두른팬에 구워준다. 3. 맛간장, 맛술, 매실액, 설탕을 2대1대1대1로 넣어 끓여준 뒤 전분물 1티스푼을 넣어 걸쭉한 소스를 완성. 4. 두릅말이 위에 소스를 뿌리고 깨를 얹어낸다. 집밥보다 맛있는 전국 백반집 베스트 5. 한식당부터 고깃집, 백반집까지 밑반찬이 푸짐하게 제공되는 전국 식당 5곳을 소개할게요. 곤지곤지. 대구 근교 가창에 위치한 한식당 맛집 곤지곤지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보리밥 정식으로 유명한 곳으로 웨이팅은 필수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돌솥밥과 강된장 보리밥이며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인 아침에 만든 두부 메뉴를 사이드로 시켜 먹는 것을 추천해요. 메인 메뉴를 주문하면 수많은 나물 가지수와 정갈한 밑반찬들이 제공됩니다. 주소 대구 달성군 가창면 태계길 43-8 감나무집 기사식당. 연남동에 자리한 감나무집 기사식당은 가성비 좋은 백반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24시간 영업 중이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대표 메뉴는 돼지 불고기로 무한정 제공되는 상추에 싸먹기 좋습니다. 미역국, 국수, 백김치, 무생채, 숙주나물, 계란 후라이 등 기본으로 제공되는 밑반찬 덕에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 마포구 연남로 25 고상가. 외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춘천의 한식당 맛집 고상가. 산나물과 솥밥, 간장게장, 보리굴비가 한 번에 제공되는 고상가 정식이 이곳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100% 유기농 산나물부터 더덕구이, 오이소박이, 호박전, 고추무침 등 재료 고유의 향이 풍부한 밑반찬까지 완벽합니다. 남은 반찬은 포장도 가능하니 참고할 것. 주소 강원 춘천시 동래면 너브레길 7 화양리 정육식당. 건대 부근 화양동에 자리한 화양리 정육식당은 와인 콜티즈가 되는 이색적인 고깃집입니다. 매장을 들어가자마자 원하는 고기를 선택한 후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제철 나물을 이용한 다양한 장아찌 반찬과 소금, 와사비, 고추무침 등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들까지 푸짐하게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우 된장찌개와 치즈 계란찜을 시켜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소 서울 광진구 군자로 65 홍간에. 학생들의 숨은 찐 맛집 홍간에. 해화역 낙산공원 부근에 위치한 메뉴판 없는 백반집으로 직장인부터 학생, 연극인 등 해화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가정집 식당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되며 뷔페처럼 셀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밥부터 밑반찬, 메인 반찬까지 모두 리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소 서울 종로구 낙산길 17 더위를 날려줄 맵기로 소문난 핫한 서울 맛집 베스트 5. 더위에 지쳐 집 나간 입맛을 되찾아줄 매운 음식 잘하는 맛집 5가지를 소개합니다. 매운 여자. 동대문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까지 줄 서서 먹는 신당동 인기 포차 매운 여자. 이곳은 소주를 절로 부르는 매운 안주를 판매하는 맛집입니다. 대표적인 메뉴는 해물을 넣고 우려낸 시원하고 칼칼한 해물쫄조리와 여름 별미 음식 산오징어 초무침입니다. 주소 서울 중구 태계로 73길 17 영화루. 서촌마을에서 매운 짜장면으로 유명한 중식당 영화루.
오직 청양고추로만 매운맛을 낸 이곳 고추간 짜장을 먹기 위해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맛집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여름, 가을 고추가 특히 더 맵다고 하니 매운 음식 마니아들에겐 지금이 적기. 매운맛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소 서울 종로구 자하물로 7길 65 회주냉면. 더운 여름 비빔냉면이 빠질 순 없죠. 잠실 세내역 부근에 위치한 매운 비빔냉면 맛집 회주냉면을 소개합니다. 이곳 비빔냉면에는 시원한 육수가 조금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식초와 겨자를 한 바퀴씩 돌리고 설탕 2스푼을 넣어 먹는 것이 더욱더 맛있게 먹는 꿀팁. 웨이팅 없이는 먹기 힘든 맛집으로 오플런을 도전해야 하나 회전율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주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불로 7길 8-16 백고동. 웨이팅 시간 기본 1시간인 압구정 로데오의 낙지볶음 맛집 백고동. 신선하고 탱글탱글한 낙지가 푸짐하게 들어간 이곳 낙지볶음은 처음엔 고추장의 은은한 매운맛이 돌다가 점점 눈물, 콧물이 나오게 되는 중독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철판에 깊게 배인 양념에 볶음밥을 볶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2길 54 신토부리 떡볶이. 배우 한지민 떡볶이로 더욱 유명해진 아차산역 부근의 신토부리 떡볶이를 소개합니다. 건대생들 사이에서 소문난 매운 떡볶이 맛집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방앗간에서 직접 빻은 고춧가루가 들어가 더욱 풍미 깊은 매운맛을 자아내며 쌀떡 못지않게 쫀득한 밀떡 식감이 특징입니다. 핫도그를 함께 주문해 떡볶이 양념에 꼭 찍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로 43길 42 경춘자유라면 땡기는 날. 매콤한 짬뽕라면으로 유명한 삼청동의 경춘자유라면 땡기는 날. 불맛 나는 짬뽕 국물과 탱탱한 면발이 특징인 이곳 짬뽕라면은 뚝배기에 담겨 더욱 특별한 맛을 자아냅니다. 술 마신 다음날 해장라면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3길 82 맛있어서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레시피 베스트 5. 맛있으니까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식단. 인스타그램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베스트 5. 묵은지 참치말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묵은지 참치말이. 포만감 있는 음식으로 입 터진 다이어터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재료: 묵은 김치, 참치 90g, 곤약밥, 땡초, 마요네즈, 후추, 참기름, 스테비아, 검은깨. 만드는 법. 1. 묵은지 6장을 씻어낸 뒤 참기름 1스푼, 스테비아 반 스푼을 넣고 비벼준다. 2. 곤약밥, 참치, 마요네즈 1스푼, 후추, 땡초를 비벼준 뒤 묵은지에 말아준다. 3. 묵은지말이 위에 검은깨를 뿌려주면 완성. 양배추 피자. 쫄깃한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가 당기는 날엔 양배추 피자로 대체해보세요. 아삭한 양배추 도우의 중독적인 식감에 반하고 말 것. 재료: 양배추 반개, 계란 2개, 오트밀 2스푼, 토마토 소스, 버섯, 모차렐라 치즈. 만드는 법. 1. 양배추를 잘게 썰어준다. 2. 잘게 썬 양배추와 계란 2개, 오트밀 2스푼을 섞어서 프라이팬에 전 굽듯 구워준다. 3. 노릇하게 익은 양배추전을 뒤집어서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버섯, 피망 등 기호에 맞는 야채 토핑을 올려준다. 4. 마지막으로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뿌리고 익혀준다. 트러플 간장김밥.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레시피 저자로 본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다이어트 식단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디디미니. 그의 레시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김밥 메뉴들인데요. 그중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트러플 간장김밥. 재료: 현미곤약밥, 양배추, 두부면, 트러플 오일, 간장, 김치, 아보카도, 김치즈. 만드는 법. 1. 양배추를 잘게 썰어준다. 2. 잘게 썬 양배추와 현미곤약밥, 두부면, 트러플 오일 1스푼, 간장 반 스푼을 함께 비벼준다. 3. 갓김치 또는 배추김치를 물에 가볍게 씻어준다. 4. 아보카도 4분의 1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5. 김 2장을 치즈로 이어 붙이고 그 위에 치즈와 트러플 간장 비빔밥을 깔아준다. 6. 아보카도와 갓김치를 올려 말아내면 완성. 토마토 가지 피자. 다이어트 중인 애주가들을 위한 안주 추천. 와인과 잘 어울리는 토마토 가지 피자가 바로 그것. 재료: 가지 2개, 올리브 오일, 토마토 소스, 구워 먹는 치즈, 방울토마토. 만드는 법. 1. 가지 2개를 각각 반으로 잘라준 뒤 칼집을 내준다. 2. 가지 겉면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준 후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0분 정도 구워준다. 3. 잘 익은 가지의 속을 속 재료가 들어갈 만큼 숟가락으로 눌러준다.
4. 가지 속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구워 먹는 치즈를 올려준다. 5. 방울토마토를 올려준 뒤 에어프라이어에 185도로 15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 계란볶이. 다이어트 중이라 떡볶이를 못 먹는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더 맛있는 계란볶이가 있거든요. 치트키는 바로 닭가슴살 소세지. 재료: 양배추, 마늘 5개, 올리브오일, 알룰로스, 케첩, 카레가루, 고춧가루, 삶은 계란, 닭가슴살 소세지. 만드는 법: 1. 양배추를 잘게 썰어준다. 2. 마늘 5개를 빻아준다. 3.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른 뒤 양배추와 마늘을 적당히 볶아준다. 4. 프라이팬에 물 1컵, 알룰로스 1스푼, 케첩 1스푼, 카레가루 1스푼, 고춧가루 1스푼을 넣어준다. 5. 마지막으로 삶은 계란과 닭가슴살 소세지를 넣고 끓여주면 완성. 먹방 유튜버가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비법. 한 달 최고 식비로 경차 한 대 가격이 든다는 먹방 전문 유튜버 힙합. 아무리 많은 양의 음식이더라도 꿀꺽하고 잘 먹는 힙합의 모습에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죠. 힙합이 살 안 찌는 비법이 궁금하지 않나요? 먹방 유튜버 힙합이 한혜진의 유튜브 채널 한혜진 HAN 하이진에 출연해 체중 관리 비법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톱 모델 한혜진은 광고 촬영이 끝난 후 본격적인 치팅데이를 가졌는데요. 힙합과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한 한혜진은 먹음직스러운 파스타, 피자, 리소토 등 고칼로리 메뉴를 즐겼는데요. 어느 때보다 잘 먹는 힙합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잘 먹는데 살 안 찔 수가 없다. 제일 빨리 빠지는 운동이 뭐냐고 물었어요. 힙합이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 테니스 등 구기 종목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가장 간편한 다이어트 운동은 헬스라고 답했어요. 집중해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게 인터벌이라고 말한 힙합은 예를 들어 러닝머신 5분 세트를 공개했어요. 러닝머신 속도 6으로 1분을, 다음 속도 6에서 7로 2분을, 그리고 속도 10으로 3분 30초간 뛴 후 저속으로 남은 30초를 걷는다고 밝혔어요. 고강도 운동을 짧게 반복하는 운동법인 인터벌 운동은 유산소 운동의 장점과 근력 운동의 장점을 합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힙합의 인터벌 고강도 러닝머신은 한 번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5분 세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힙합은 특히 전날 술 마셨을 땐 2세트부터는 힘이 든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회에서 6회는 무조건 헬스를 한다는 힙합. 카메라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톱 모델 한혜진과 먹방계의 톱 유튜버 힙합. 모두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네요. 헐리우드 배우들의 다이어트 비법 5가지.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 실패를 딛고 성공한 헐리우드 배우들의 효과 만점 다이어트 꿀팁. 식단, 운동법까지 한방에 정리했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 생식 다이어트. 모델처럼 시원한 비주얼에 엉뚱, 솔직한 성격까지 가진 아만다 사이프리드. 한때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배우인데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게다가 굽이 거의 없는 낮은 신발에도 비율이 좋아 많은 이들에게 다이어트 자극을 일으켰죠.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많은 걷는 것을 다이어트 비법으로 뽑았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죠. 국내에서는 배우 송혜교가 걷기 운동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게다가 익히고 튀기는 가공을 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생식 다이어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소, 견과류 등의 음식물을 위주로 먹어 포만감은 적지만 다음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몸이 가벼워 다이어트 식단으로 추천합니다. 빅토리아 베컴 핸드 다이어트. 혹독한 자기관리로 출산 후 8kg을 감량한 빅토리아 베컴. 맵기 자신의 손바닥 크기를 넘지 않는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 핸드 다이어트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전에는 알칼리성 식품을 위주로 섭취하는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과일, 해조류, 버섯,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의 음식에 해당되죠. 중요한 것은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나 시도하기 어려운 다이어트임에는 확실하네요.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법. 한때 전 세계 여성들의 다이어트 욕구를 폭발하게 만들었던 마일리 사이러스. 일명 섹시 레그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군살 하나 없이 곧게 쭉 뻗은 각선미로 깜짝 등장한 마일리 사이러스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 마일리 사이러스 다리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2013년에 업로드한 레베카 루이즈 트레이너의 다리 운동법으로 런지, 스쿼트, 레그 리프트 등의 운동을 약 20분간 미친듯이 반복해 다리살이 빠지지 않으려 해도 빠질 수밖에 없답니다. 기네스 펠트로 사골 육수 다이어트. 리퀴드 골드, 즉 마시는 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골 육수에 매료된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웰빙 트렌드의 대표주자 기네스 펠트로입니다. 기네스 펠트로가 다이어트와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라며 사골 육수 다이어트를 극찬했죠. 콜라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사실 사골 육수 다이어트는 미국의 다이어트 코치인 켈리앤 페트루치가 고안한 방법으로 풍부한 영양소 대비 낮은 칼로리의 차간에 하루 최대 6잔을 마시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앤 해서웨이 단백질 다이어트. 앤 해서웨이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는 습관은 바로 물 한 잔 마시는 것. 스트레칭으로 몸을 가볍게 풀고 최애 식품인 오트밀을 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면 시간에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칼로리가 낮은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오트밀을 즐겨 슬림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던 시절 채식주의로 식습관을 바꾸며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빠진다고? 극한의 다이어트 3가지. 개그맨 강재준이 21kg 감량할 수 있었던 비법부터 배우 이소연이 단기간 다이어트 성공한 비법은 다름 아닌 이것 때문입니다. 1. 깡생수 다이어트. 배우 이소연이 단 한 달 만에 8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깡생수 10병 마시기라는 자극적인 방법인데요. 연예계 생활을 오래 지속하며 다이어트와 영양 이별하긴 어려웠던 이소연은 평상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단기간 살을 빼야 할 때는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감행했음을 고백했어요. 유산소 운동과 폭근 운동을 병행하고 지루할 때는 최여진과 함께 줌바 댄스를 함께 하기도 하며 철저한 자기관리를 한 것이죠. 또한 매일 깡생수 500ml씩 10병 마셔 물배를 가득 채웠죠. 건강에는 좋지 않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다이어트에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겠네요. 2. 추식 다이어트. 일부러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던 살이 고생하니까 빠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개그맨 부부로 잘 알려진 이은영과 강재준은 최근 한 프로그램에 나와 무려 21kg을 감량한 강재준의 사연을 고백했어요. 평소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 다이어트를 하던 강재준은 주식과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살을 빼기 위해 일부러 돈을 잃을 필요는 없겠지만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네요. 사실 강재준은 10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목표치에 가까워진 그는 지난날 게을렀던 모습을 반성하며 건강한 몸을 멋지게 유지할 것을 약속했어요. 3. 쇼핑 다이어트. 평소 쇼핑을 좋아하는 배우 윤승아는 올해 6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유튜브 채널 승아로운의 컨텐츠를 꾸준히 찍고 있는데요. 윤승아가 이번 봄을 맞아 쇼핑한 아이템은 다름 아닌 원피스. 지퍼가 안 올라가는 원피스지만 순산 후 다이어트할 생각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죠. 내 몸에는 작지만 예쁜 옷을 사서 원하는 몸을 만들기까지.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은 아니지만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거울 다이어트의 하나로 생각하면 좋아요. 모두를 위한 나또 다이어트 레시피. 다이어트에 좋다지만 생소한 식감과 맛 때문에 나또를 꺼렸다면 주목. 나또 입문자도 나또 덕후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나또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나또 토스트. 나또와 토스트 조합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나또를 즐기는 일본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여러가지 재료의 나또 고유의 향이 많이 감춰지는 편이라 나또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레시피죠. 가열 없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간식 메뉴로도 추천. 속 재료를 활용해 샌드위치로 변형해보는 것도 좋아요. 준비물: 나또, 통밀 식빵, 양파, 맛살, 참깨 드레싱, 바질 페스토, 슬라이스 치즈. 레시피: 1. 양파를 가늘게 채 썰고 게 맛살을 잘게 찢어 준비한다. 2. 준비된 재료를 참깨 드레싱으로 버무린다. 3. 통밀 식빵을 토스팅한 후 바질 페스토를 펴 바르고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올린다. 4. 버무려 둔 게 맛살 재료를 빵 위에 올린다. 5. 잘 휘저은 나또를 재료들 위에 올리고 후추, 크러쉬드 레드페퍼, 파슬리 등을 뿌린다. 나또 김밥. 나또는 비건 메뉴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김밥은 넣는 재료에 따라 다른 맛이 탄생하는데요. 나또는 아삭한 오이와 합이 좋아 김밥 재료로 함께 활용하는 걸 추천해요. 곤약밥을 사용해 칼로리를 낮추거나 깻잎, 청상추 등을 넣어 포만감을 높이는 것도 좋아요. 톡 쏘는 맛을 즐긴다면 연겨자나 고추냉이도 함께 곁들여보세요. 준비물: 김밥, 김, 곤약밥, 김밥용 우엉, 오이, 나또, 고추냉이. 레시피: 1. 오이를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한다. 2. 밥에 소금,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3. 나또에 간장과 겨자 양념을 넣고 잘 휘저어 준비한다.
4. 김발에 김을 올리고 밥을 고르게 편 후 우엉, 우이, 낫또, 고추냉이를 올려 말아준다. 5.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낫또 토마토. 낫또 고수라면 낫또 고유의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낫토마토를 추천해요. 낫또, 토마토, 양파의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지죠. 낫또와 참치로 동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채워 간식으로도 식사로도 활용하기 좋은 메뉴입니다. 통밀 크래커나 통밀 식빵을 곁들이면 더욱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요. 준비물: 낫또, 양파, 토마토, 참치, 블랙 올리브, 발사믹 소스, 크래커. 레시피: 1. 양파와 토마토, 블랙 올리브를 잘게 자른다. 2. 기름 뺀 참치를 더한다. 3. 충분히 휘저은 낫또를 함께 넣는다. 4. 발사믹 소스 넣고 잘 비빈다. 낫또엄 샐러드. 냉털 메뉴로 활용하기 좋은 낫또엄 샐러드. 샐러드 야채에 낫또, 곤약밥, 계란, 야채 등을 넣으면 마치 비빔밥을 떠오르게 하는 한식 샐러드가 완성되죠. 또에 동봉된 간장 앤드 겨자 소스를 활용하면 드레싱 소스를 따로 넣지 않아도 간이 충분합니다. 원하는 재료를 첨가해 더욱 풍성한 한 그릇을 만들어 보세요. 준비물: 낫또, 샐러드, 야채, 계란, 현미, 곤약밥, 버섯 등. 레시피: 1. 넉넉한 사이즈 그릇에 샐러드 야채를 담는다. 2.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만들어 준비한다. 3. 버섯이나 호박, 당근 등 원하는 야채를 기름에 볶아 익힌다. 4. 현미, 곤약밥, 계란, 야채 등을 모두 그릇에 담는다. 5. 낫또에 동봉된 간장과 겨자를 넣고 충분히 휘저은 뒤 그릇에 함께 담는다. 따뜻한 한 그릇 다이어트 레시피.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요즘, 든든하고 따뜻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콩비지 못지않은 콩물찌개. 다이어트 레시피북 저자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디드미니의 레시피입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콩물을 사용해 콩비지찌개의 맛을 구현했죠. 풍부한 단백질의 소량의 김치로 감칠맛을 채우고 탄수화물로는 오트밀을 추가해 든든하지만 칼로리 걱정은 낮췄어요. 닭 가슴살과 고구마, 샐러드에 질린 다이어터라면 비지찌개 부럽지 않은 콩물찌개 한 그릇 만들어보세요. 준비물: 대파 한 줄기, 청양고추 1개, 묵은지 50g, 돼지고기 뒷다리살 한 줌, 다진 마늘, 올리브오일, 콩물 200ml, 퀵 오트밀 1스푼. 레시피: 1. 대파와 청양고추, 묵은지를 잘게 썬다. 2.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한 입 크기로 썬다. 3.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1스푼을 두르고 썰어둔 재료와 다진 마늘 1스푼을 모두 넣어 볶는다. 4. 김치가 익으면 콩물을 넣고 끓인다. 5. 퀵 오트밀을 넣고 마저 끓이면 끝. SNS 인기 메뉴 컵누들 파스타. 가벼운 칼로리 덕에 다이어터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컵누들을 활용한 메뉴입니다. 자극적인 맛이 끌리지만 죄책감에서 피하고 싶다면 컵누들과 우유를 활용한 투움바를 만들어보세요. 물 대신 우유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투움바처럼 고소하고 꾸덕한 다이어트 투움바가 탄생합니다. 기존 레시피에 버섯이나 브로콜리 등 야채를 추가하면 더욱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거예요. 준비물: 컵누들 매운맛, 양파 반개, 다진 마늘 반 큰술, 소시지, 우유, 체다치즈 1장. 레시피: 1. 팬에 다진 양파와 마늘, 소시지가 노릇해질 때까지 볶는다. 2. 컵누들 컵 눈금선만큼의 우유와 플레이크, 스프를 넣고 끓인다. 3. 소스가 끓어오르면 면을 넣고 소스가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가며 끓여준다. 4. 오리지널 투움바처럼 꾸덕함을 원하면 체다치즈 1장 추가한다. 라면보다 간단한 순두부 짜글이. 한식 러버 다이어터를 위한 순두부 짜글이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순두부, 돼지고기에 야채를 가득 넣어 끓이면 간단한 순두부 짜글이가 완성되죠. 순두부 짜글이 하나만으로도 식단이 한층 더 풍성해질 거예요. 넉넉히 끓여 냉장고에 보관하며 나누어 먹기에도 좋습니다. 단 칼칼한 국물 덕분에 밥을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비물: 순두부 1봉, 돼지고기 앞다리 또는 안심 다짐 600g, 달걀 1개, 양파 반개, 대파 반대, 양념물 1컵, 고춧가루 1.5큰술, 간장 1큰술, 올리브유, 올리고당, 다진 마늘 반큰술, 소금 1.5꼬집, 후춧가루. 레시피: 1. 양파와 대파를 잘게 손질한다. 2. 달군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와 대파, 고기,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고기가 80% 익을 때까지 볶는다. 3. 모든 양념을 넣어 자작하게 끓인다. 4. 끓어오른 후에 순두부와 계란을 넣은 뒤 계란은 취향껏 익힌다.
초간단 혼밥 레시피 참치 계란 오트밀죽. 바쁜 아침에도 쉽고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는 오트밀죽입니다. 오트밀은 흰쌀보다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은 훌륭의 죽으로 사용하기 제격이죠. 퀵 오트밀은 쌀보다 더욱 빨리 불어죽을 만드는 시간도 더 적게 소요됩니다. 레시피에서 야채를 추가하거나 닭고기 등 단백질을 좀 더 채워 자신에게 꼭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준비물: 오트밀 종이컵 1컵, 참치 1캔, 계란 1개. 레시피 1. 냄비에 오트밀과 오트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약불로 끓이다. 2. 5분 정도 끓여 불어난 오트밀에 물을 1컵 더 넣고 참치를 넣는다. 3. 잘 섞으며 끓이다 풀어놓은 계란물을 넣고 젓는다. 4.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간을 한다. 다이어트 성공 여자 연예인의 공통점 3가지. 최근 유튜브 실버버튼 기념 Q&A 영상을 올린 톱모델 한혜진부터 출산 후 28kg 감량에 성공한 배우 진서연, 넘사벽 등 근육 인증 사진을 공개한 한효주까지 이들의 다이어트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이 아닌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는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한다면 아래 3가지 수칙을 기억하세요. 1. 단백질 위주의 식단. 구독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일일이 대답을 해준 한혜진은 다이어트 할 때 마음을 독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사이다 발언을 했죠. 덧붙여 완성했을 때 내 모습만 떠올린다고 하며 모든 과정은 다 혹독하기 마련이라고요. 그래도 너무 어느 순간 식욕이 터질 땐 단백질식을 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삼계탕, 문어 삼합 등 완전한 단백질 위주의 메뉴를 추천했습니다. 단, 삼계탕 국물에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먹지 않으며 탄수화물인 밥 역시 먹지 않는다고. 무려 28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한 진서연 역시 직접 만든 귀리 우유를 마시는 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죠. 잠들기 전 배고플 땐 간장 두부 한 모를 먹는 것도 꿀팁. 공복 시간을 줄이자. 진서연은 단백질식 외에도 몸에서 배고플 틈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공복 상태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계속 먹은 건 절대 아닌데요. 바로 포만감을 주는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수시로 방울토마토 등의 과일과 채소를 먹었다고 하죠.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한 건 아니지만 공복 상태를 최소화함으로써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했다는 사실. 3. 웨이트 운동. 최근 영화 20세기 소녀에 특별 출연한 한효주가 반전 뒤태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바로 구릿빛 피부에 탄탄한 등 근육을 공개한 것인데요. 한효주는 최근 양치승 관장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배우 진서연, 최수영, 성훈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진서연이 밝힌 놀라운 사실은 한효주가 눈앞에서 52kg의 캐틀벨을 들고 스쿼트 10회를 보여준 것. 지방을 태워 근육을 만드는데 단백질식도 중요하지만 운동과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니트 다이어트. 바빠서 심적 앤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다이어트가 힘들다면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니트 다이어트를 추천해요. 다이어트는 시기와 운동의 싸움. 하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스트레스, PMS 등의 이유로 잘 지켜오던 식단도 종종 무너지고요. 이렇게 시간적, 심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다이어트를 포기하거나 늘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다면 니트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니트 다이어트의 니트는 난 엑서사이즈 액티버티 더모제니시스의 약자로 따로 운동을 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굳이 닭고야를 고집할 필요 없고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을 바꿔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량을 늘려 체중 감량을 하는 누구나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예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밝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65kg인 사람이 1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했을 경우 시간당 102칼로리를 소모하지만 같은 조건의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서서 근무하면 시간당 174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요. 물론 사무실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서서 근무하는 게 불가능한 곳이 많아 일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건 어렵겠지만 일상생활에는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니트 다이어트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활동 리스트 작성하기. 가장 먼저 나의 하루를 파악해야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떤 활동을 필수적으로 하고 몇 시에 잠드는지 등등 하루 일과를 리스트로 정리해보세요. 정리한 후 일과를 수행할 때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적어보세요.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걷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마 높은 확률로 많은 일을 앉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활동에 변화 주기. 앉아서 하는 활동 중 서서 하거나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전화로 외국어 공부를 한다면 통화를 앉아있기보다 일어나서 하는 걸로 바꿀 수 있겠죠. 또는 서서 해야 하는 활동과 설거지, 대중교통 기다리기 등을 할 때 틈틈이 까치발을 들어주는 방법을 더하는 것도 좋아요. 단,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차근차근 바꾸는 걸 추천해요. 니트 다이어트 실천 팁. 대중교통 이용 시 서 있기. 점심시간 후 남는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하기. 앉아있을 때 배에 힘주기.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기. 마트에 갈 때 카트 대신 바구니 이용하기. 떡볶이 최대한 살 안 찌게 먹는 꿀팁 방출. 수많은 트레이너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떡볶이를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떡볶이는 수많은 이들의 소울푸드로 쉽게 포기할 수 없죠. 떡볶이를 최대한 살이 덜 찌게 먹는 방법 지금 알려드려요. 소분하는 습관 들이기. 최근에는 1인분 양도 팔긴 하지만 대부분의 배달 떡볶이는 양이 상당히 많죠. 배달온 그대로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먹게 됩니다. 특히 눈앞에 놓인 음식은 다 먹어야 숟가락을 내려놓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요. 다이어트는 결국 양 조절. 배달 오자마자 바로 한 입 뜨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고 떡볶이를 소분해주세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더 먹고 싶어도 해동하고 데우는 과정이 번거로워 덜어놓은 양만큼만 먹게 될 거예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먼저 먹어주기. 떡볶이가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인 이유는 정제 탄수화물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는 높으며 혈당을 급속도로 올린 후 급격히 떨어지게 만듭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을 신경 쓰는 편이라면 떡볶이를 먹기 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을 먼저 먹어주세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애플사이다 비니거가 있습니다. 야채도 좋고 삶은 달걀처럼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는 음식도 좋아요. 그리고 먹는 중간중간에도 야채를 함께 먹어주면 혈당이 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할 때 양배추를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죠. 나트륨 배출 도와주는 칼륨 챙기기. 떡볶이 소스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질 때문에 부종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라면 같이 짠 음식을 먹고 난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는 이유죠. 떡볶이를 먹고 난 후에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을 섭취해주면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때 라면을 야식으로 먹어도 우유를 먹고 자면 붓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는 우유의 칼슘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칼슘보다 나트륨 배출에 더 효과적인 게 바로 칼륨이죠. 칼륨은 아보카도, 키위, 바나나 같은 음식에 풍부합니다. 또는 칼륨, 영양제 한 알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맛을 충분히 즐기면서 먹기.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특히나 오늘 너무나도 간절하게 먹고 싶어진다면 이건 그간의 식사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다이어트 간식들을 먹다가 결국 입이 터져서 떡볶이를 주문하지 말고 떡볶이가 정말 먹고 싶다면 그날 하루쯤은 먹어주세요.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말이죠. 단, 양 조절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못 먹는 게 아니니까요. 저칼로리 떡볶이 활용하기. 떡볶이를 사랑하는 다이어터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을 탄 진선미 떡볶이는 한 끼에 280kcal라는 부담 없는 열량을 자랑합니다.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도정하지 않는 통밀떡을 이용해 밀떡의 쫀득함과 밀에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키토케토의 제로 떡볶이 쌀이 아닌 타피오카와 곤약을 사용한 저탄수떡에 설탕 대신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사용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떡볶이입니다. 이외에도 시중에 다양한 저칼로리 떡볶이가 나와 있으니 다이어트 중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을 때 한번 도전해보세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입냄새가 보이지 않는 괴로움 채취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서 더 괴로운 채취? 채취는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평소 깔끔함을 넘어 청소에 집착하는 청소광의 면모를 보여준 브라이언. 그는 방송에 나와 후각에 너무 민감해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죠. 냄새에 너무 예민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하고 오래 함께 일해온 매니저에게도 상처 준 일들이 공개되면서 방송 패널들은 자신들에게서도 혹시 냄새가 나는지 몸에 이곳저곳을 냄새 맡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고 그래서 본인은 더욱 모르는 채취. 이 채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채취 발생 주 원인은? 채취는 땀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크린과 아포크린이라는 두 종류의 땀샘이 있는데요. 운동을 한 후 흘리는 땀은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는 대개 냄새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요. 문제는 바로 아포크린 땀샘입니다.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땀은 아포크린에서 분비되는 땀입니다. 이 땀샘은 겨드랑이와 생식기 부위, 가슴, 귀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아포크린 땀샘에서 만들어지는 땀은 냄새가 납니다. 이는 땀 속에 있는 단백질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는 것이라고 해요. 아포크린 땀샘은 액취증의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춘기 이후 냄새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사춘기 냄새를 잡는 세탁세제도 출시되기도 했죠. 입냄새의 원인은? 입냄새는 특정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탄수화물 부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사를 장시간 하지 못했을 때 입냄새가 나는 걸 느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 섭취가 적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방을 케톤이라는 물질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아세톤 냄새와 같은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입냄새는 구강 위생 상태와 관련이 높습니다. 특히 혀의 청결 상태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설태는 입냄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맛을 잘 못 느끼게 하는 미각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혀 클리너를 사용해 관리해주세요. 채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주변에 물어보기. 서로 약간 민망할 수 있겠지만 주변인들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만일 청결 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이는 신체 기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보세요. 부끄러움은 잠시일 뿐. 피지 분비가 많은 곳 꼼꼼히 씻기. 땀은 피지와 만나면서 악취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를 청결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겨드랑이와 얼굴, 앞가슴, 귀 뒤쪽이 우리 몸에서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해당 부위를 좀 더 꼼꼼히 씻어주세요. 3. 샤워 후 물기 완벽하게 닦기. 제 아무리 꼼꼼하게 씻었다고 해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은 물기는 세균을 증식시키고 냄새를 발생시키죠. 샤워 후 특히 소홀하기 쉬운 발, 생식기 부분, 겨드랑이 같은 곳은 충분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암 유발하는 잘못된 습관 5가지. 암 종류만큼 원인도 이렇게나 다양했다고? 새해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주목하세요. 잘못된 습관을 돌아보고 암 유발 요인을 모조리 없애기 좋은 시간입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이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남녀 평균 30% 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자 5명 중 2명, 여자 3명 중 1명에 해당되죠. 암은 종류 역시 다양한데요. 한번 생기면 완치가 쉬운 암도 있지만 계속해서 재발되고 다른 부위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악성암까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암 유발 요인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생활 습관들을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증가시킨 암 위험 요인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할 시간입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누구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에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죠.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 살아온 것인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스트레스. 너무 뻔한가요? 현대인의 질병 중 대다수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챙기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누구나 스트레스에서 멀어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노력해보세요. 스트레스는 암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아 담배와 술을 가까이 한다면 암 유발 요인에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잦은 야근 등 과도한 업무, 술, 담배를 안 하는데도 암이 생길 수 있죠. 현대인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면 효율적인 스케줄링 관리를 통해 야근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을 길들여보세요. 회사원이 아니라서 해당 없다고요? 과도한 업무에는 집안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적당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쉴 때는 잘 쉬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3. 1년 내내 운동 안 하기. 작년에도 운동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못했다면 주목하세요. 나이는 1살 더 먹었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했으니 도전해보세요. 꾸준한 운동으로 비만과 멀어질 때 암 발병률 역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그리고 주 5회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겨울철 환기하지 않기. 흡연만큼이나 암에 치명적인 것이 바로 환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특히 차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찬 겨울철에는 더더욱 실내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흡연자의 경우 미세먼지와 간접 흡연, 요리 시 발암물질 흡입 등 다양한 원인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로 자주 환기를 해주고 주방에서 구이 요리를 많이 한다면 후드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면 좋아요. 잘못된 식사 습관. 항암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식습관 관리입니다. 식습관은 평생에 걸쳐 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암은 종류별로 각기 다른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식도암의 경우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위암의 경우 절인 음식을, 간암의 경우 알코올과 단 음식을, 대장암의 경우엔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공통점은 야채와 통곡물,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는 모두 거리가 멀다는 것. 흡연, 음주, 고기 등의 고지방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사를 적당히 섭취하는 기본적인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버려야 할 최악의 습관 10가지. 이 중에 하나라도 지켜보자. 새해에는 꼭 버려야 할 최악의 습관 10가지. 1. 남 욕하는 것. 틈만 나면 남 욕하는 걸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그런 사람에 해당된다면 올해에는 이러한 습관을 꼭 버리길 당부합니다. 험담을 즐긴다면 이는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늘 스스로에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남을 욕하면서 깎아내리고 상대적 우월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2. 스마트폰 과다 사용. 디지털 세계를 과하게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외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하지만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디지털 매체를 더욱 많이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과의존에 빠져 더욱더 현실 세계와 멀어지게 만들죠. 이는 주의 집중력을 낮추고 부정적 감정에 취약해지게 만들어 고립된 인간으로 만들게 합니다. 3. 새벽에 늦게 잠드는 것.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계속해서 깬다면 단순히 예민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벽까지 늦게 안 자고 아침에 무거운 피로감을 느끼며 일어난다면 적정 수면 시간이 지켜지지 못해 하루 종일 안 좋은 기분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스마트폰 사용은 잠들기 전 최대한 피해보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습관은 다양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시도해보길 바랍니다. 4.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할 일을 뒤로 미루진 않나요? 새해부터는 할 일을 제때에 맞춰서 끝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만약 당신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함께 일하는 조직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할 최악의 습관입니다. 5. 집착하는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특정한 어떤 습관이든 우리를 올가매는 집착이라는 병에서 이제는 벗어날 시간입니다. 무엇인가에 외면당하고 크게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집착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상처에서 해방되세요. 집착이 너무 심해지면 인간관계는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일어나지 않을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 매사에 신중한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걱정하는 습관은 이제 버리도록 하세요. 먼저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일은 없으니까요. 다만 매사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책임을 다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마음에 힘이 생길 것. 정적인 마음 때문에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기진 않았나요? 7.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당신을 끊임없이 지치게 하고 희망을 저버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감정만 일으킬 뿐이니까요. 이런 관계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만 했다면 글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관계는 질질 끌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문제점에 대해 분명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나만 끝내면 되는 관계라면 찾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8. 건강관리에 소홀하는 것. 운동을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를 즐긴다고요? 아무리 매년 건강검진을 해도 그때뿐이고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면 내 몸, 자신에게 반성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스트레칭을 더 자주 하고 운동을 미루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좋으니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루를 빼먹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꾸준함을 잊지 마세요. 9.
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쳐온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기에 늘 혼자 있을 수만은 없죠. 그렇지만 혼자 있을 동안 매우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더욱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죠. 하루에 10분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10.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지 않는 것. 운동선수에게 가장 좋은 마인드 훈련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낙관론에 빠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잇따르는 부정적인 사고의 흐름을 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원하는 결과를 얻으라는 것이죠. 자신감을 높이고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평화로운 휴식을 가지길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미래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 방법 1. 에일리. 데뷔 초 가창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에일리는 그때 당시에 통통한 몸매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현재 다이어트가 된 몸매를 보니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구나 싶었어요. 에일리는 워낙 살이 찌는 체질이었는데 대학교 때 공부만 하다가 몸무게가 확 늘었고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늦은 시간 폭식하는 습관이 생겨 살이 많이 쪘다고 합니다. 에일리의 다이어트 방법은 새우, 소고기, 닭가슴살, 게살 등 단백질 중 백질을 선택해서 먹었고 야채 2컵, 과일 1개를 추가해서 총 500kcal를 한 끼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구성으로 총 2번만 먹었고 운동은 따로 병행하지 않았지만 안무 연습으로 인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2. 이영지. 핫한 래퍼인 이영지도 다이어트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영지는 20대가 되면서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고 건강을 챙기고 일하면서 체력이 딸리는 걸 느꼈고 숨이 가쁘고 피곤해져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 보조제 모델도 되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다이어트 성공 식단은 질리지 않을 만큼 많아 채소를 늘리는 게 관건이며 일어나자마자 우유에 양배추, 토마토, 바나나까지 함께 갈아 마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이어트 할 땐 나트륨 없이 다이어트는 불가능이라 생각하여 폭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의 나트륨만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단백질칩과 청양고추 닭가슴살발을 먹었다고 합니다. 스리라차 소스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죠. 이영지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보조제 30%, 필라테스를 포함한 운동 50%, 철저한 식단 관리가 20% 정도 차지했으며 한 번씩 치팅데이를 가지면서 식욕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3. 소녀시대 소연. 소녀시대 서연은 데뷔할 때부터 마른 몸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찾아보면 통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체중 미달로 나오면서 근육을 늘려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녀시대를 담당하는 트레이너가 말하길 아침에는 현미밥, 닭가슴살구이, 계절나물 데친 브로콜리, 점심에는 현미밥, 닭가슴살구이, 양배추와 파프리카 샐러드, 아몬드, 저녁은 고구마와 달걀, 양배추, 파프리카 샐러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합시다. 곤약 다이어트 도전. 다이어트 하면 곤약이 필수라 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요즘 2개월간 곤을 섭취해서 10kg가량 뺐는데요. 지금부터 생생한 곤약 다이어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물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원푸드 다이어트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맛없는 곤약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니 제 스타일상 실패하기 딱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웹에 곤약을 검색하니 엄청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네요. 곤약밥, 곤약볶음밥, 곤약떡볶이, 곤약국수, 곤약젤리, 곤약브리또 등등. 그래서 물리지 않게 다양하게 구입했습니다. 곤약 다이어트의 핵심은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입니다. 바로 포만감을 위해서인데요. 곤약이 불어나기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식사 최소 30분 전에 곤약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먹고 포만감이 느껴지도록 한 것인데요. 실제로 허기짐 없어서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고 음식을 남기거나 정량보다 훨씬 적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곤약과 함께 한 결과 2개월 정도 후 10kg가량의 감량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다이어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는 곤약 다이어트 부작용, 곤약 다이어트 비추천 내 글이나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곤약 섭취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주의점은 곤약을 한 끼에 150g 이상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먹는 양은 적지만 위에서 몇십 배로 불어나기 때문인데요. 소화불량 및 더부룩함,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하려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식사 30분 전에 먹습니다. 곤약은 위에서 불어나 포만감을 주기까지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식사 30분 전에 섭취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줘도 폭식, 과식, 야식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곤약만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곤약 자체는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 중심의 음식 섭취. 당연히 근력 운동은 필수이겠죠. 곤약은 포만감을 주지만 체내 에너지로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주면 먹는 양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아 다이어트 효율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집중되어 있는 허벅지 운동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곤약은 섬유질이기 때문에 잘만 섭취하면 다이어트는 물론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꼭 지키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는 배달음식 5가지. 1. 쌀국수. 쌀국수는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배달음식 중에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1인분의 칼로리는 약 500kcal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라면 하나와 비슷합니다. 물론 국물과 면을 3분의 2 정도만 섭취하고 숙취나물과 살코기를 많이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탄수화물과 고기, 야채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쌀국수는 다이어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트륨이 많고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끼니에는 계란이나 닭가슴살 등 단백질을 더 섭취해 주시길 권합니다. 쌀국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름지고 양념이 강한 태국식 쌀국수나 갈비 쌀국수보다는 베트남식의 깔끔한 쌀국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2. 생선구이 정식. 한식 배달 음식들은 보통 찌개가 메인인 요리가 많습니다. 김치찌개, 순두부, 부대찌개 정식 등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찌개가 메인인 메뉴는 밥량을 조절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 공기는 금방 공기밥 추가 주문은 필수죠. 생선구이 정식을 시키면 공기밥 하나, 구운 생선 한 마리, 작은 찌개 밑반찬이 나옵니다. 함께 나오는 찌개는 과하게 곁들이지 않고 집 밥이다 생각하시면서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 섭취하시고 생선은 가급적 껍질 부분을 제외하고 속살만 드세요. 약간 싱겁다는 느낌으로 밑반찬을 곁들여 드시면 배달 음식임에도 마치 다이어트 식단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3. 구운 통닭. 일반적으로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은 2500kcal가 넘습니다. 구운 통닭은 1000kcal 정도로 비교적 낮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구운 치킨 프랜차이즈의 오리지널 치킨 칼로리는 한 마리에 1083kcal로 일반 치킨의 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이 좀 높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면 구운 치킨 추천. 닭 껍질은 조금 피해주시고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골라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맥주와 함께 드시는 것은 꼭 피해주세요. 4. 회. 회야말로 생선이라 다이어트에 크게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광어나 숭어는 100g당 120kcal 정도 됩니다. 다만 회를 드실 때 같이 나오는 다른 음식들로 배를 채우시면 안 됩니다. 초장은 마음 놓고 먹기에는 칼로리가 있으니 저칼로리 초장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간장을 찍어 먹으면 칼로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생선을 먹는다 생각하고 회와 야채만을 조절해 먹을 수 있다면 배달 음식인 회도 다이어트에 적당한 메뉴로 추천드립니다. 5. 샤브샤브. 마지막으로 샤브샤브를 천드립니다. 육수에 데치는 요리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부하며 염도도 조절해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기도 적고 칼로리도 낮을 뿐만 아니라 소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기와 해물 그리고 야채 위주로만 드시고 탄수화물은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꾸준히 식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모두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7일간 물 단식 다이어트. 물 단식이란 최소 3일 최대 21일 동안 물만 먹는 것입니다. 하루 23리터를 권장하며 무리한 운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 다른 다이어트에 비하여 간단하죠? 그렇다면 물 단식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 단식의 장점.
첫 번째 간단하다. 두 번째 위, 간 등의 장기들이 회복한다. 세 번째 피부가 좋아진다. 네 번째 빠른 기간에 감량 가능. 다섯 번째 절약. 물 단식의 단점. 첫 번째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참기 힘들다. 세 번째 급격한 중단으로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네 번째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여섯 번째 무기력증. 우물 단식의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이 독소와 유해 성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몸에 음식물 또는 에너지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몸에서 이상 반응을 느끼고 쉽게 말해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열량을 사용하며 몸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해왔던 위와 간 등의 장기가 휴식을 진행합니다.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아 휴가를 보내고 작아집니다. 간은 음식물의 해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죠. 간이 건강해지면 활기찬 느낌이 생긴다고 합니다. 장기에 붙은 지방들도 빠지기 시작하겠죠. 우물 단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약 1kg 정도 체중 감량이 진행됩니다. 그만큼 빠른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점 중에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심하시면 중단을 하시거나 소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정량의 나트륨 섭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식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지만 인간 3대 욕구 중 하나인 만큼 정말 대단한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져 자꾸 눕고 싶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물 단식은 약 3일까지가 가장 어렵고 그 이후부터는 무념무상이랄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 대체로 가능한 현미차, 보리차가 있으며 녹차, 홍차, 옥수수염차, 별명자차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무슨 다이어트이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무리하지 않는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단시간에 단식으로 체력이 충분히 버티시는 분들은 우물 단식을 추천드리지만 평소에 빈혈이 많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겐 다른 다이어트를 추천드립니다. 이장우 소금물 다이어트. 지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이장우님이 운동을 하지 않고 소금물만 먹는 방법으로 7일 만에 14kg을 감량했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배우들의 모습이 몸을 배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좀 더 유연한 다이어트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소금물 다이어트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금물 다이어트는 이른바 디톡스 다이어트의 일종입니다. 집에 있는 아무 소금을 넣으시면 안되고 요오드를 함유하지 않은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야 합니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2티스푼을 따뜻한 물 약 1리터에 타면 되고 마시기 힘들 것 같으면 레이지 레몬 같은 것을 첨가하여 공복에 섭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이때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만성 변비 환자에게 소금물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렇게 하면 체수분이 배출되고 몸에 쌓이는 것도 거의 없으니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내려갑니다. 소금을 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대장을 배워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2010년에 게재된 학술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금물을 마시면 체내에 있는 기생충까지 배출된다는 말도 있고 체내 미생물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모두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생물 밸런스가 깨질 것이 걱정된다면 소금물을 섭취한 후 며칠 동안 유산균을 섭취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소금물로 살을 빼는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항상 부작용은 있습니다. 구토감과 나트륨 과다, 고혈압, 경련, 복부 팽만감, 탈수 등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은 대장을 계속 비워내므로 인체 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임산부와 어린이, 심장병, 당뇨병, 신장질환, 고혈압,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소금물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나 물을 섭취하고 활동량을 늘려 위장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촉진하는 등 체내에 쌓인 것들을 배출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몸에 강한 부작용을 주는 다이어트로 항상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합한 다이어트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체 비만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 하체 비만 다이어트는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을 함께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여 하체의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의 체지방이 태워지고 근육이 발달될수록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걷거나 서서 일하는 경우 하체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과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하체 비만 다이어트 성공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하체 운동을 선택하여 실행을 하십시오. 하체 운동은 다리뿐만 아니라 전신 다이어트 운동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체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체 비만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는 방법. 하체 운동은 종류별로 체지방을 태우는 부위가 다릅니다. 1. 자주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또는 학생은 앉아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의 근육이 약하고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하체의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305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60분마다 하체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2.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체 비만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체 비만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에는 칼로리가 낮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체 운동 후 단백질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단백질은 체지방을 태워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3.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칼로리가 매우 높고 영양이 낮아 하체에 살이 찌기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체 비만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은 하체 비만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의 음식을 멀리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체 비만에 도움이 되는 신선한 과일, 채소, 계란, 요거트 등을 더 많이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4.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하체의 지방을 태우고 하체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는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는데 하체 운동 중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신체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글리코겐을 사용하여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느려지며 글리코겐을 사용하는 속도가 낮아지면 운동 후 근육의 피로 회복이 늦어지게 됩니다. 5.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체 비만 다이어트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계획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단기간에 하체의 지방을 태우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칼로리는 신체의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요구하는 칼로리 섭취량이 모두 다릅니다. 무조건 칼로리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요요 현상 또는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계획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6.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하체의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몸의 세포와 조직을 생성하고 회복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충분한 잠은 하체 비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좋은 과일 BST10. 여름에는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여름철 과일을 잘 활용하면 살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운 날 생기를 부여하고 포만감을 높여 식욕 조절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먹으면 좋은 과일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멜론. 멜론은 열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칼로리가 100g당 38kcal 수준으로 낮습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90%로 변비를 예방하며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칼륨이 많아 아랫배, 허벅지, 얼굴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날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멜론을 섭취해 칼륨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멜론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높은 편이어서 식후 디저트로 먹거나 한 끼 식사를 샐러드로 대체할 때 멜론을 추가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2. 수박. 수박의 칼로리는 100g당 30kcal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수분 함유량이 92%나 되어 이뇨작용을 활발히 해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박에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체지방을 태우고 근육 단련에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다. 아르기닌은 다이어트들이 일부러 찾아 먹는 영양 성분 중 하나입니다. 3. 복숭아. 복숭아에는 유기산 비타민어, 비타민C, 펙틴 등의 무기질이 많습니다. 펙틴은 장내 운동을 활발히 해 변비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복숭아 과육에는 유리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이 중에서도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높아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4. 사과. 아삭한 사과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할 때 먹기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100g 정도 되는 작은 사과에는 약 55kcal의 탄수화물은 15g 정도입니다. 사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C, 칼륨과 같은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5. 살구. 살구는 칼로리와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의 신선한 살구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약 4g입니다. 살구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6.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탄수화물 함량은 낮고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아보카도 한 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약 12g, 섬유질은 9g 정도입니다. 7. 베리류. 블랙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적당합니다. 종류에 따라 한 컵에 탄수화물 20g과 섬유질 15g이 들어있습니다. 베리에는 섬유질, 칼륨,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 칼로리와 탄수화물 함량은 낮습니다. 8. 무화과. 신선한 무화과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 간식으로 좋은 과일입니다. 100g 정도의 무화과에는 약 1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입니다. 9. 포도. 포도는 탄수화물 함량도 적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포도 한 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약 16g이며 칼로리는 62kcal입니다. 10. 자두. 중간 정도 크기의 자두에 들어있는 총 탄수화물은 약 7g 정도입니다. 신선하고 잘 익은 자두는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해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과일은 운동 후 섭취하는 게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새끼 전부 과일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되 과일은 하루 중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